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이고요. 자, 오늘은 10월 2주차 이제 경마가 시행되어 있고 10월 12일 토요일 경마, 서울 경마 예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전담 취재기자 조정임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요 편성이 좀 날라한 것 같은데도 좀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또 그 과천 시장배가 있죠. 예. 역시 같은 이세마 레이스인데 이 부산에서 시행되는 경남 신문배하고 서울에 시행되는 과천 시장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레벨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다 이제 코리안 더비 내릴 때 다 만날 말들이죠. 이게 안 되겠던데. 말들의 수준이 야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일단 돈 싸움에서 안 되니까. 돈 싸움에서 안 되니까 뭐. 모니 게임에서 일단 안 된다 네, 이거죠 이게. 그렇죠. 참 이게 이거 보니까 뭐 참.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에 전개되는 부산경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니까 그 사이즈는 진짜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 분 위원께서 상당히 이제 성적 많이 좋아하셨고, 박 위원께서는 또 이제 좀 중배당 좀 짭짤한 배당 쪽이 많았네요. 토요 경마 4경주 그리고 5경주 11.7배, 15.2배짜리 배당 아주 재밌게 또 적중해 내셨고, 또 토요 경마 9경주, 일요 경마 6경주 나왔고, 조정 기자는 좀 줄적점이 많았습니다. 일요일이 좀 괜찮았죠. 예. 토요일은 2경주, 6경주, 뭐 10경주 그만 하시다가 이제 일요일만 나가지고 이제 4경주, 5경주, 그리고 6경주, 7경주, 8경주 스트레이트네요, 스트레이트. 주력층은 배당도 좀 짭짤했어요. 5.7배, 뭐 8.2배, 21.8배당도 있었고요. 7.8배도 있었고 상당히 선전해주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짭짤한 또 재미를 보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제 뭐 개인적으로는 역시 뭐 단통 승부 요새 저배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많이 때리는데 서울경마 토요 이경주가 받치기 없는 단통으로 한번 때려줬고요. 또 토요경 10경주도 그렇고 삼복승으로는 이제 서울경마 7경주 10.1배짜리 주력 승부가 적정히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주경마에서 승부를 많이 걸었는데 지난주 그 단독으로 시행됐던 제주 금요경마는 첫 경주 주력 승부 적중 필두로 해가지고 6경주, 10경주, 11경주, 12, 특히 12경주는 14.3배짜리 또 중고배당 주력 승부가 나오셨고, 또 10월 9일날 전개됐던 수요일이죠. 수요 제주경마는 9경주 07 기한배 대상경주 단통 받치기는 단통을 또 깔끔하게 적중해드리면서 이번 주 토요경마도 신성훈이의 또 제주 승부는 변함없이 계속된다. 명심해 주시고, 오늘은 이경주를 제외한 10개 경주를 풀어드릴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박남규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죠. 조지점 기자는 4경주, 6경주 아주 좋은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1경주 박남규 위원의 승부 경기부터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지금 12번의 연승사랑 중심으로 11번의 무쇠, 8번의 포트레이, 3번의 번개파워이 있거든요. 조정 기자 보고 어떤가요? 일단 이게 이제 12번 연승사랑에 너무 인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뛸말이고 말도 조금 괜찮아진 거는 맞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 1번 게이트에서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이제 힘이 들찬 모습이에요. 안으로 기대는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1000m인데 최외곽 게이트예요. 그리고 뭐 10번 연승사랑이 최외곽 게이트입니다만은
선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걸 또 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선행도 여기서는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 그러한 편성이고 자기보다 안쪽에 빠른 마필, 특히나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나 이런 마필들 중에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압도적으로 인기 1위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인기는 조금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 1위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 중에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말이 있는데 뭐 집어드리면은 안쪽에 3번 번개 파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선행도 가능합니다. 뭐 4번 슈퍼지올리도 빠르고 8번 포트레이도 빠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행 검사 당시에 보였던 스피드 그리고 또 말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3번 번개 파워가 조금 인기도에서 멀어져 있는데 번개 파워의 선행 후 그대로 버티기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이죠. 일단 충마가 없어요. 우리 조지음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연성사랑이 외곽 게이트가 좀 유리한 일면이 있어요. 안쪽 게이트보다 발주가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전을 통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했던 것만큼의 걸음의 그 변화가 좀 느린데 조기는 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연성사랑 물론 대련은 가야죠. 그렇지만 저는 주력 막건보다는 가볍게 받쳐놓는 쪽으로 가고 이번 경기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대복 막건이 딱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마필을 일단 주력번으로 때리는 잡찬한 배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 추천 경주로 강력하게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사랑이 그 소트 자마라서 그런가요? 조금 네. 힘이 좀 넣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그래요? 그 혈통적 기대치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전에 이제 종호익 조교사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훈련 그 데뷔하기 전에 걸음발 자체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데뷔전 때 뭐 발주가 늦은 것도 있고 또 기대는 모습 또 지난번에도 일단은 스피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스피드가 좀 안 나와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렇게 능력만은 좀 아니지 않냐. 일단 걸음이 한번 폭발적으로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현재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두 차례 1번 게이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피드가 안 나오는 조건에서 1번 게이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오히려 아싸리 예,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때는 연선사랑은 상당히 고가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장담은 금물이지 않겠냐 안 했겠냐. 그래서 일단 빼뜨기 축은 좀 다른 쪽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축마 선정은 연선사랑 넣고 이 저배당이 확실하다는 모르겠는데 연승사랑조차도 일말에 불안감이 있는 조건에서 이 말을 추구할 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남규 위원회 또 네. 복병 가지고 추구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주시고. 진짜 이경주는 시황에서 너무 많이 했고요. 3경주부터 이제 마지막 10경주까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3경주는 혼합산업 1,400이 있고 이 6번에 월드장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이번에 대한강군, 4번에 베스트런, 5번에 상대등의 힘, 상대만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6번 월드장은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뭐 노래의 마필로 인정하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참 믿을만한 마필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인기는 끌고 있습니다만 뭐 대한강군이랄지 상대등의 힘, 베스트런 정말 보여줄 게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적인 메리트에서는 8번 운검이라는 마필이 이게 또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뭐 스피드는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뭐 1,400의 데뷔전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잠재력도 있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 8번 운검에 좀 배당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보면 좀 7번에 탄마르도 좀 그런 놈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둘 다. 1,400이 넘은 거 오히려 더 좀 잘 되는 면 같은 거네요. 있죠, 그렇죠. 7번도 혈통은 장거리 혈통인데 일단 기본 능력은 운검이 좀 낮다고 봐요. 네, 발주를 한다고 드리겠네요. 둘 다 뭐 똑같죠, 뭐. 그래서 일단 그런 이런 말들은 뭐 저희들은 뭐 1000m 같으면은 숨도 안 쉬고 지어버리는데 그렇죠. 1400이니까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게 배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조지현 기자 보기 어떤가요? 6번은 월드장은 사실 데뷔전에서도 박태종 선수도 그렇고 16주에서도 큰 기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 훈련 때 이렇게 말이 잘 안 갔었는데 실전에서 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고 요번엔 저번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이 박태종 선수의 멘트. 뭐 여기서는 월드장이 2등을 와도 2위를 와도 억울한 편성입니다. 후차권에 있는 팔린 마필 2번 마 대한강군 3번 영일샤이닝 4번 베스트런
믿고 때릴 게 없어요. 대한강원도 매번 그 정도고 영일샤이닝 역시 마찬가지고 3화 베스런이 그나마 2살짜리 마필이고 데뷔전을 한번 치르고 요번이 2전째라는 점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만져보고 조금 가벼워졌다는 멘트인데 그래도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사실 큰 믿음을 갖고 때리기에는 모두 다 지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내용 좀 더 살펴보고 가볍게 한 방 정도로 정리하고 해야지 이거 저배당에 몰빵하고 후차권이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6번의 독땡 가능성이 높고요. 버틸 수도 있습니다. 상대마가 이제 2번, 4번, 5번인데 역시 주의해야 될 복병이 딱 두 마리밖에 없네요. 네, 10마 두 마리입니다. 10마 두 마리. 1400이라서 빼는 게 아니라 14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체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경주입니다. 사경주가 오늘도 조지엠 기자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는데 자 일단 1번에 통일의 함성 중심으로 4번에 비더버 패스하고 3번에 실버 하트 두 마리 인기권인데 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게 편성이 굉장히 좀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뭐 통일의 함성도 그런 능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마필은 아닙니다만 일단 편성을 또 다시 잘 만났고 1번 게이트라면 통일의 함성의 입상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데 문제는 후자군의 인기 마필이 뭐 실버와타라 4번 비도우 패스가 크게 더 벌 줄 수 있는 걸음에 여력이 없다는 게 일차적인 문제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8번 파티마란 마필도 기복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파티마도 이 편성에서는 되는 마필 이고 이 11번 주황산이 지난번에 그 편성은 굉장히 약했는데 의외로 걸음은 살아 들어오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걸음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11번 주황산에 또다시 한 번의 그 배당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주황산 6월달하고 7월달 이후하고 네. 완전히 말이 지금 다른 말 같아요. 지난번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말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된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혈통도 뭐 개집이라서 별로 기대 안 했습니다만 최근의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조항산. 자, 그건 그렇고 조재영 기자의 추천의 편이죠. 1번만 통일의 함성이 이제 데뷔 후에 3번을 들어왔는데 3번 다 상당히 약한 상대를 이기고 왔습니다. 직전에도 정말 뽀도시 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간신히 왔어요. 물론 뭐 승군전에 그 정도 1400도전 잘 뛴 건데 일반 통일의 함성이 여기서 뭐 2차권 안에 안정적이다. 그럼 제가 이제 요거 놓고 추천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오책 승군의 문세영 기수 1번 게이트 당연히 뭐 승부 의지와 말할 것도 없는데 요거 말고도 통일의 함성만큼 뛸 수 있는 마필이 여기는 사실 한 3마리 정도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3번, 4번 얘네들을 제외하고더라도 이 안 팔리는 복병권 마필들 중에 요번에는 재밌다는 마필들이 3마리나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뭐 기본적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뭐 한 20, 30배에서 제가 주력을 한 방 때려놓고 시작할 그러니까 비인기마 2마리가 들어오면서 999도 가능한 그러한 경주다. 그래서 제가 일반 통일의 함성은 뒤로 받쳐만 놓고 제가 이제 인터뷰 좋았던 내용의 마필들을 엮어서 때리는 추천류가 되겠습니다. 조재현 기자의 예측대로 일본 통일의 함성이 그 빠지는 순간에는 그렇죠. 바로 배당 연결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1번조차도 관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승부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사경주 조재현 기자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5경주 넘어갈게요. 5경주는 이제 국산 상군의 1800인데 오경주는 일단 충무 없는 가운데 4마리가 골고루 팔립니다. 3번에 태산마루, 4번에 남의 대왕, 5번에 제이클러브, 6번에 라스트러브. 4마리가 자빠진 구도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1800이기 때문에 1800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 또 1800에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마필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그 거리에 대한 변수가 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그런 측면을 보면 3번 태산마루가 찬스라고 봅니다. 태산마루가 조교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고 워낙에 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또 선행마도 좀 있죠. 송암장사랄지 남해대왕 제이클러브 따라서 선의권에서의 전개도 그렇고 일단 태산마루가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뭐 찬스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원래는 이제 육군 경주였었습니다. 육군 경주로 편성이 됐는데 목요일날 출마장에서 육군 레이스가 깨지면서 이제 3군 일요일 10경주랑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나온 마필들도 있고 출마 투표에서 이제 떨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편성이 상당히 좀 약하고 8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앞에 가고 싶어하는 마필들은 이제 뭐 뚜렷하게 2번마 송암장사 6개월 만에 나오는 송암장사 그 다음에 5마 제이컬러브가 있는데 둘 다 이제 1800이라는 거리는 자신을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3마 태산마루 끄는 게 조금 문제인데 박태종 선수의 손아귀에 들어왔으니까 그것만 잘 제어하면은 3마 태산마루 재밌고 또 하나는 이제 6번마 라스트러브 팔릴 겁니다. 현장 가서 팔릴 건데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뭐 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내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3번, 6번의 요 막권, 요 막권이 가장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경주. 이 4번에 남에 대한 세게 안 보시나요? 직전에 이제 실격한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단순히 승군전이다. 이거는 사실 웃긴 게 그 전에 1700, 1800을 엄청나게 잘 뛰었었어요.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은 남해대왕은 다리가 데뷔전부터 안 좋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리가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뛸 말입니다. 근데 다리가 안 좋아서 항상 그게 불안불안했었는데 그 안 좋았던 다리가 직전 경주에 마필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거는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내 돈 내고 확인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냐. 왜냐하면은 실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7월 21일 경기래요. 이게 깡착된 거 아닌가요? 남의 대왕이? 실격이죠. 실격 당했습니다. 예, 실격? 뭐 저기가 없이 실격을 당했었죠. 그래서 7월 20일 레이스만 보면은 뭐 보면서 완전 강한테 같은데. 저는 느낌이 그 좀 찝찝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 엘 캄피온인데 이거 느낌이 원게이트에서 조지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찝찝합니다. 과거에 그 가닥으로 보면 엘 캄피온이 이 구매에서는 빠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이제 3번의 테산마루 6번의 라스트러브 두 마리 재미보시는데 저는 좀 덜 팔리는 복병 중에서는 1번 엘 캄피온 이거 좀 싸해요. 배당 원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 자, 6경주가 또 오늘의 또 두 번째 맞이하는 조정미 이제 출전 승부가 되겠는데 혼합 3군 1400이죠. 자, 일단은 5번의 덕진포구하고 14번의 누리나래가 인기권에 지금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승문전을 가는 13번 누리나래 또 경주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전 누리나래의 입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마필은 단거리 마필도 아니고 또 이제 따라가면서 능력 발휘 가능하고 일단 선행마가 또 많죠. 뭐 1번, 4번, 5번, 뭐 10번 뭐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누리나래가 전개적으로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 13번 럭키디바가 뭐 저는 그 최대 복병이지 않나 보여져요. 왜냐하면 럭키디바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보여준 것도 별로 없긴 합니다만 그동안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살아나고 있고 또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감량 2점에 이어 기술하면 저는 뭐 다시 한번 기승한 럭키디바 배당 마필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 기자? 5만 덕진포구는 일단은 조재임의 추천 막권에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뭐 정말 본전 바칠 배당 되고 잘 나오면 가져가겠습니다만은 제 막권에는 없습니다. 직전에도 뭐 인기순위 2위 팔렸습니다만 제가 뭐 가차없이 잘라드렸죠.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5번 덕진포구는 없고 상당히 좋아진 복병마 한두가 있고요. 또 밑구간은 선행에 올인한다는 밑구간은 충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딱 좋아하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방 때리고 복병만 놓고 양쪽으로 배당까지 노리는 자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덕진포구가 능력상 충만 아니죠? 아니죠. 14번에 누리나래도 부르는데요 지금 1400을 처음 뛰는 조건이고 거리는 1400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1400 나와요. 나오긴 나옵니까? 네. 외곽 전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불안감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싶고요. 제가 노리는 복병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일단은 1번에 금젤로 독등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1400 그 14번 게이트였죠. 꼴찌하고 말하는 전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원게이트에서 8월 11일 경주력이 나온다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또한 내 복병이 이제 11번에 완승불필한 마필인데 이 말은 1700이 힘들어요. 예? 곡주로를 4개 도는 순간 이 마필 없는 건데 지금 1400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힘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1번 11번에 내심 한 40배 50배 나올 텐데 저는 아마 별일 없으면 현장에서 이거 뭐
40회짜리 단통 승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봐야겠습니다만 복병은 2마리가 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 이제 조재영 기자가 발로 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다. 복병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거죠. 조재영 기자의 추천 승부 6경주만 지금 기대되면서 7경주 넘어갑니다. 7경주는 황남규의 승부경주죠. 국산 3분의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역시 뭐 강추위 없는 가운데 4마리 위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이 3분의 1리켓하고 6분의 창천 인기권이고요. 여기 이제 1분의 브라운 테리엇 그리고 4분의 에머리킨이 상담으로 나와 있는데 조정 기자 보이겠던가요? 여기 지금 안말 한정 경주입니다. 이 안말들끼리 붙었는데 3번 1레켓이 컨디션이 정상이다. 그럼 여기서는 뭐 당연히 복순식의 충마로 괜찮은데 여기 지금 말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베스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안 좋은 상태에서도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다리가 안 좋기 때문에 3번 1레켓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막권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수문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마필 자체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선행을 6번 창천이 이번에도 길을 쓰고 나갈 겁니다. 자기 앞에 말이 있으면은 거의 안 뛰어요 말이. 그래서 주나 사나 이제 선행이 오래 할 건데 직전처럼 뭐 크게 거리가 지금 1300으로 줄었다는 게 창천한테 조금 유리하고 안짝에 다른 빠른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 스피드이기 때문에 창천이 선행 후에 버티는 그림 요거 일단 재밌게 보고요. 또 하나는 외곽에 이제 10번만 온리넘버원도 창천과 마찬가지로 선행을 가야 되는데 안쪽에서 창천이 좀 더 빠르죠 스피드는. 저는 3번 이제 에모리킨이 계속해서 최근에 1800, 1400 조금 거리가 길어요. 요거는 이제 안말 레이스 1300에 요 정도에 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또 이찬호 선수를 태워서 감량으로서 말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에머리킨이 요 정도 편성에서는 딱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 승부죠. 일단 뭐 인기 많은 한 4마필 위주로 해서 배당판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 뭐 충마도 없고요. 그 중에서도 물론 옥석을 잘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인기 마필이 이번 경주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 인기도에서는 완전히 밀려 있는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뭐 경주 조건도 그렇고 또 컨디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당 가능성이 높은 복병 요거 아주 진하게 노려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복병은 박남규 위원만 보는 부분 같아요. 상당히 또 이게 저도 좀 뜻밖이다 했을 정도인데 또 그만큼 배당 상담하지 않죠. 그때 뭐 이 6번의 창천이 지난번에 이제 1400 등나갔다가 추월 축평에 따였는데 일단 독동의 메리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번 1레켓 10분에 올리 넘버 운도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순간적인 게이트 이탈은 제일 좋은 말이 아닌가 싶어요. 창천은 그래도 좀 안고는 가시는 게 어떨까 싶겠고 자 나머지 복병만 한두 박남기 위원만이 볼 수 있는 복병이라고 합니다. 지난 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2군의 1200 과천시장배 특별 경주 되겠고요. 신승훈이 후반부 첫 번째 승부를 미리 지목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단통 한번 때릴 생각인데요. 자 일단은 이번에 천왕동이하고 3분의 누비킨 그리고 7분의 라운모리스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액면이 3마필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일단 화려한 면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순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레이스를 풀어 나가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단거리인데 초반에 이제 어차피 치열한 몸싸움이 가능한데 저는 뭐 2번, 3번, 7번 제가 볼 때 능력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거 센 말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은 없는 그런 상태고 오히려 저는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전 8번 피스로이가 이 편성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2번, 3번, 7번이랄지 이런 페이스가 빠른 상태에서 앞서 자체가 북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힘적인 측면에서는 피스로이가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앞으로 장래성도 스타트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2번, 3번, 7번보다 화려하면서 떨어집니다만 뭐 끈끈하게 끈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8번 피스로이의 선전이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정 기자. 요게 이제 12월 1일 날 있을 브리더스컵의 이제 서울 예선전 성격이죠. 뭐 부산은 이제 경남신문배 일요일 경마가 있고 2살짜리 어린 마필들 진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변합니다. 이번만 천왕동이가 현장 가면은 이제 완전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3번, 7번 이렇게 팔릴 텐데 이번만 천왕동이가 쉽게 선행만 가면은
1200이기 때문에 돌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나머지 상대방이 3번이나 7번만 라운 모리스 같은 경우가 갖다 싸우진 않아요. 싸워봤자 같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고 보내놓는데 근데 천왕동이가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사실 검증이 아직 필요하다 이겁니다. 선행을 최근에 2번 가서 약한 레이스에서 대차 들어왔는데 화려해 보입니다만은 그거는 약한 상대들을 상대로 이제 약한 상대들 팀에서 선행을 가서 혼자 뛴 거고 3번 누비킨이나 7번 라온 모리스 같은 거 3번 7번은 그래도 선입권에서 몸싸움도 하고 나머지 맞필들하고 좀 싸움을 좀 하면서 얻어낸 성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천왕동이보다는 3번 누비킨이나 7번 라온 모리스 쪽이 오히려 복승식의 축으로는 안정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저는 천왕동이가 최근 액면 이제 2차례 생각해서 이긴 것보다는 데뷔전에서 추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데뷔전에서. 전 그게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추입으로 그러니까 단순 선행이라 한다면 이게 뭐 선행은 싸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2번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는데. 근데 천안동이가 이제 6월 10월 데뷔전에 추입에 들어왔다는 데에서는 좀 점수를 좀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점수는 있겠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천안동이가 덱 나가는 순간에는 그 7번이라든지 이런 마필을 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선이 좀 저는 아무래도 1200이기 때문에 기수들도 심리적으로 좀 앞에 나오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오죠. 말도 이제 그 단거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뭐 누지비킨이나 라운브르스 스타트가 안 좋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가죠. 자, 무조건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좀 마지막에 한 발 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박유현이 언급됐던 피스로이도 가능하겠고 또는 뭐 10분의 포에브 대물도 취입 능력이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 또 한 대 뭐 취입 말하면 뭐 비록 뭐 김동철 씨 등장입니다만 4분의 순간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좀 능력 그러니까 정제가 편안하게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정제가 좀 뭉치는 순간에는 마지막이 또 1200하고 추입이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결승선 구간 똑같잖아요. 길이가. 취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점 염려된다면 의외로 배당이 있지 않을까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8경주는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뭐 기본 한 방을 한번 때리고 한번 가는 그런 승부 신승훈이 하는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구경주로 넘어갈게요. 국산 사고는 1800이 되긴 했는데 구경주는 지금 6번에 동해스마트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는데 1번에 승리의 기운 5번에 리틀 제기울스 이런 싸움이 되겠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동해스마트는 인정합니다. 일단 뭐 장거리가 워낙 또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이 1800이 쉽지 않은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해스마트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1800이라는 점에서는 인정하고 가고 이 승리 기운도 사실 거리가 좀 짧은 마필이고 5번마 리틀 제기울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외곽에 파는 북두신권이 정구안에 걸쳐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또 이렇다는 선행마도 없어요. 따라서 보두신권이 선의권에서 뭐 선행까지 가면 더욱 좋습니다만 선의권에서 충분히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 않나. 일단 6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6번만 동해스마트가 뭐 거리적인 경험 면에서나 뭐 훈련 내용이나 그다음에 사이즈나 뭐 대가리다 이렇게까지 말 못해도 그래도 복승식에서는 조금 안정감은 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합니다만은 말은 뭐 전혀 이상이 없고 일반 승리의 기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거리는 안 되더라고요. 이 기승했던 그 김동철 에이스도 이거 1700, 1800에서는 생각보다 말이 못 뛰더라. 날이 무지 좋았었거든요. 최근 2번.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약하게 보고 있고 관심권이 5번 리틀 제기어스와 8번 북두신권인데 8번 북두신권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행마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쓱 감고 선행 가면은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버티기 그냥 들어가는 거죠. 선두권에서 압박할 마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번 북두신권이 그대로 결선까지 고름고름으로 결선을 통과해도 크게 뭐 이상할 게 없는 거고 5번 리틀 제기우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군전에 대끼리 팔렸습니다. 완전히 진로가 막히고 스타트 늦고 뭐 난리를 쳤어요. 레이스가 정말 안 풀렸는데 1800m를 첫 도전한다는 점은 조금 검증이 필요합니다만은 상대들이 약하고 또 힘도 나름대로 덩치에 비해서 있는 스타일이고 꾸역꾸역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마 리틀 제기어스의 선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의 동해스마트가 이제 지난 9월 8일 날
그때 무하게 들어갔을 때 그때 아마 조정 기자가 좀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일단 언급이 되었던 그런 앞이라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 권수근 기수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시정 외곽을 돌았어요. 아, 정말 왜 저럴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수습 기수기 때문에 그런 기술술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당시에 팔리기도 많이 팔렸었어요. 이 기술이 3위로 팔렸었는데. 근데 9월 28일 보니까 이거 진짜 그 전에 조정 기자 이야기가 맞다는 게 뭐냐면 말이 이미 만들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엄청난 외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판에 그림이 더 나와요 그때가. 야, 그래서 이게 권수근이 신흥기수가 그런 거안 맞는 말이 있구나 느낌 드는데 박상우 레벨에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김혜선님 뭐 부상 이후로 좀 이제 슬럼프이긴 합니다만은 김혜선 덕장에 동해서 맡으면 좀 빼고 갈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혈통성으로 지금 1번에 뭐 성리이기는 좀 짧은 것 같고 뭐 8번에 북두신권 5번에 리틀 제기우스 거리는 나오는 혈통이 되겠고 한 마리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3번 아르고민을 재밌게 봅니다. 아르고민이 7월 21일 날 1800 기습선행 나와가지고 아주 뭐 멋진 승부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이 말도 좀 거리가 좀 기니까 확실히 좀 유리해진 의미 없잖아요. 숨어있는 북병 3번에 아르고민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10경주 넘어갈게요. 10경주는 이제 국산사고는 1800이죠. 10경주는 그 7번의 내비게이터 중심으로 5번의 최종병기와 1번의 신흥여장 인기 맞고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레이스라고 봐요. 일단 출전 두수도 단촐하고, 또 18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당일날 대길이겠습니다만, 5번 최종 병기하고 7번 내비게이터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7. 조정 기자? 저도 큰 이변은 없습니다. 오마 최종병기가 편성을 오랜만에 잘 만났고 그다음에 7번 내비게이터는 승분전입니다만은 1800 첫 도전입니다만은 선취입이 다 되고 8월달부터 이제 끝번을 신청하고 나오면서 그 안 되던 발주, 안 되던 출발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딱 하나는 6번 빛나래가 초반부터 들고 조지면서 이제 선행을 가는 경우, 그랬을 때의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뭐 5번, 7번 두 마리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800으로 보면 또 1번의 신형여장이라든지 2번의 골드백 어떨까요? 신흥여장이나 골드백은 혈통적으로 거리는 되죠. 거리는 되는 말필인데 뭐 최근에 워낙 부진하니까 뭐 신흥여장도 지난번에 감량 기술을 기능시켜서 조한별 기수가 타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걸음이 뭐 전혀 안 나오고 골드백도 마찬가지죠. 두 마리의 강점이라면 이제 다른 최종병이라든지 뭐 7번 내비게이트보다는 최근에도 1800을 뛰어봤다는 거. 그런 관점이 있긴 있네요. 특히 신흥여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1800이 뛰어났는데 마지막에 13.2가 나왔거든요. 어떤 라스 자체가. 거기면 좀 점수를 좀 줄만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신흥여장 좀 마음이 좀 가는 대목이에요. 1번의 신흥여장. 준백길 막건입니다만 백길을 좀 깃들일 수 있는 복병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신승훈이의 마지막 승부. 여기 또 재밌는 게 혼합이군의 1200입니다. 1200이죠. 거기에 상당히 재밌는 키포인트예요.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단통 승부도 가능합니다. 단통 승부 가능한데 이 단통 막건 중에 하나가 거의 백번만이에요. 아이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 4번의 플라이 토끼 중심으로 배당한 6번의 왕성, 7번의 정상 파티 잡혔는데 왕성 휴양받는데 많이 잡혔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 능력은 되는 말인데 아무래도 뭐 왕성도 휴양이라는 게 문제점이 되겠고 일단 플라이 토끼는 강추를 인정해야죠. 단거리에서는 정말 천하무적이라고 봐요. 뭐 1군 무대에서도 1200이라면 정말 재밌는 마필인데 뭐 인정하고 저는 이제 보병호 두 마리 필 1200이기 때문에 최근에 불진합니다만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은 3번 세넌 메모리즈하고 외곽의 보병호 파랑주의 봅니다. 이 두 마필이 1200에서는 뭐 취입이 되는 그런 마필들이기라는 점에서 뭐 세넌 메모리즈하고 파랑주의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1200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이 파랑주는 찬스 아니에요? 찬스 이거 정말 1200만 나오기만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조정기 어떤 게 생각하시나요? 3번 플라이 토킹 같은 경우는 이제 9주 만에 출전해요. 거의 2달 만에 나오는 이유가 단거리를 기다려왔어요. 승부년에 단거리를 기다려왔는데 요번 경주가 11월 26일 날 그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한일전에 그
경마 한일 대비해서 일부러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마 계획표 없던 거를 연치 없던 걸 만들어 놨어요. 1200을. 그래서 이제 플라이 토큰이 제대로 이제 걸린 거죠. 여기에 1200m는 뭐 그냥 뭐 2등 와도 사실 억울합니다. 이게 뭐 오토 스타트예요. 최근에 2번 선행 갔는데 박태정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난 사실 그렇게 크게 선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말에 출발하면 알아서 그냥 쭉 나가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13초 0, 뭐 13초 2 이건 인정이고 이게 지금 상당히 웃기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게 6번 왕성이나 7번 정상 파티가 둘 다 공백을 갖고 나와요. 6번만 왕성은 6개월 공백이 있고 뭐 7번만 정상 파티도 2달 반 3개월에 가까운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이런 마필들이 하위군도 아닌 2군에서 1200이고 조금 잘 탔던 그 얼굴이 예쁜 액면 때문에 좀 팔리는데 얘네들이 사실 못 들어와도 거 봐라 공백기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대끼리 준대끼로 팔리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만 좀 컨디션 좋고 내용 좋은 거 받쳐가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1200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3 플라이 토큰이 앞선을 정리해버리면은 어부지리로 올라와서 이게 막 스마트 체스 같은 거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할 게 없어요. 이번 3화 플라이 토큰이 만약에 선두권을 다 제압을 해주고 나머지 애들이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고 플라이 토큰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다 퍼지면은 이번 스마트 체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취입 아닌 취입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6번, 7번 이 저배당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이 거론을 안 하시는군요. 정말 백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힘든 마필입니다만 저는 뭐 이번 경주와 이 마필이 승부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전 때부터 한번 제가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출전 안 드렸어요. 이번에는 한번 출전 드릴 생각입니다. 배당이 너무 좋습니다. 대가리 끼고도 20배는 무조건 나오는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는 복승식으로 만족을 하느냐, 좀 더 안전하게 3복을 한번 가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6번의 왕성, 7번의 정상 파티, 이 뭐 두 마리 대끼리 강하게 인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일단은 마지막 11경주 신승훈이의 승부만을 좀 기대를 좀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1려 경마 레이스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